네, 마지막 의혹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네요. 이게 지금 사전투표 용지 같은데 자,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위에는 남양주시 을 선거구 투표지인데 자, 왼쪽 밑에 보면은 선관위 직위는 의정부시 도장이 찍혀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사실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가능하신가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사진도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네.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데 왜 자꾸 이제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느냐 네. 얘기하길래 처음 딱 보니까 이제 남양주시 을 선거구 해가지고 후보자 명단이 나와 있고 밑에 이제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에 녹양동이라고 찍혀 있는데 사전투표 이게 녹양동 이제 의정부에 속하더라고요. 네네. 처음 이 사람도 이거 위조를 했나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위조는 쉽게 가능합니다. 그 사진 잘라가지고 붙이게. 그래서 누가 찍었느냐고 내가 묻고 싶었어요. 누가 찍었는지. 일단 이게 사진의 진위가 먼저 가려져야 되죠. 이게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실제 찍은 사진이라는 걸. 내가 그렇게 내가 먼저 혹시 조작된 사진 아니냐 올렸더니만 누가 이제 그 댓글을 달았던데 보니까 지금 그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어쨌든 이 사진은 진짜라는 그러니까 거죠. 결국 이제 이 사진이 이제 막 이게 진짜인데 이게 뭐 어떤 경우냐면 관외 투표용지인이에요. 아 이게 관외. 네네. 관외 투표용지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원주 사람인데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사전 투표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서울에 만약에 이제 그 종로구에 이제 사전 투표소에 와가지고 내 신분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투표용지가 내 원주에 있는 후보들이 나오죠. 그럼 원주시 갑 선거구 해가지고 나와요. 근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은 내가 종로구에서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종로구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은 남양주 을에 사는 사람인데. 그렇죠. 의정부에 와서 투표를 한 경우다. 그렇죠. 녹양동. 네, 의정부 녹양동 이제 사전투표소에 와서 이제 투표용지를 받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문제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내가 대표적인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초 사실관계예요, 이게. 관내 투표용지가 어떻게 이제 그 투표관리관에 찍히고, 이건 의혹 제기하기 전에 정 모르겠으면 선관위에 전화 한 통화하면 금방 답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도장도 프린트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전투표용지는 그 투표관리관 도장이 사진 입력을 해 놓습니다. 아, 그러니까 칼라 프린터로 그렇죠. 프린트 되는 거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컬러 프린터가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이제 이거 조작이다. 뭐 간단하게 정리가 되네요.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남양주에 사는 사람이 의정부에 가서 사전투표를 한 경우에 남양주로 이 사람이 저기 있는 남양주 투표용지가 출력이 되지만 투표관리관. 투표관리관. 투표관리관은 이제 해당 사전투표소의 관리관이었던 이제 녹양동. 거기 도장이 찍히는 거죠. 뭐 간단하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어쨌든 이 부정선거 백서에 담겨 있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아직도 이런 부분은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다. 뭔가 부정선거의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다라고 제기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최초에 40여 가지 의혹이 제기됐으나 선관위 해명이나 여러 검증 단계에서 빼고 해서 결론 부분에 담겨 있는 이 내용, 아직 풀리지 않는 의혹들 가지고 살펴봤는데 풀리는 것 같은데요? 풀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부분도 그냥 간단하게 좀 알면 금방 이건 의혹이 아니라 해소가 되는 이런 문제 제기인 것 같은데 풀리지 않은 의혹에 들어가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 자, 어쨌든 재검표도 진행하고 있고 또 무효 소송도 진행 중이에요. 재검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래도 이 논란은 해소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사실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2017년부터 이제 똑같은 이제 레파토리가 좀 진행되고 있어서 그분은 재검표 자체가 사실은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재검표 해봐야 100번 1000번 해도 똑같은 결과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절차를 아는 사람들은 상식이기 때문에. 근데 재검표 결과 나오면 승복하느냐?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이미 다 조작된 결과치를 다 해놨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투표지 보관이 있잖아요. 개표가 완료된 투표지 보관에 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등, 뭐 집어넣을 수 있다는 등 이런 의혹들 제기했던 이유가 재검표 결과 동일해. 결국은 이놈들 바꿔치겠구나. 그럼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제가 같은 이제 한 분이 사실은 참 그래요. 어쨌든 뭐 서울대 의대 나오신 분인데 의사인데도 이제 이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격한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분도 많이 이제 돌아서긴 섰지만 마지막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대법원하고 이제 이게 판결 나오기까지 한 3개월이면 되는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줄 수 없겠느냐 나한테 얘기해요. 저는 이건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아닌 게 입증되지 않았냐. 기초사실이 이게 거짓인 게 당신이 인정하지 않았냐. 그럼 문제는 왜 그때가 기다릴 수 없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들 문제가 아니고 일반 우리 애국 동지들, 애국 시민들은 지금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당신들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도 마치 진실이고 사실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줄 알고 그분들은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 친구, 이웃, 동료들한테 막 유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들이 이미 확인된 거짓말들, 이미 확인된 거짓된 사실들이 나중에 백일하게 드러나겠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자기 주위의 이웃이나 자기 주위의 가족이나 그 지인들로부터 완전 어떻게 평가받겠습니까? 그리 되면요, 그 이후에는 이분들이 아무리 이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다라고 얘기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동지의 말을 귀를 닫아버려요. 네. 이게 바로 보수 괴멸이에요, 이게. 저는 그게 정말 염려스러운 거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들이 뭐 법적으로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어차피 당사 후보자들 직접 제기하는 거는 법원에서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후보자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결과에 후보자 당신이 책임을 져야 돼. 그 결과에 대해서. 어차피 그 지역 유권자도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선뜻 참여하기를 좀 주저하는 이유가 그건데, 좀 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 명이 끌어들이려고. 그러다 보면 이현주 의원까지도 한 발 당구게 됐죠. 김진태 의원까지도 왜 당신은 왜 참여 안 하느냐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행위들이 이제 일반 유권자들은 이 거짓 선동에 한번 매몰됐다가 빨리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의 이 지인들이나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된다는 것.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법원대 가더라도 어차피 그 결과는 뻔합니다. 100%예요. 0.01%의 가치도 없으면 그냥 100% 가짜입니다. 다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당신들 어차피 져야 될 문제고, 더 이상 지금부터라도 우리 애국 국민들 상대로 지금 집회, 특히나 거리는 지금도 오늘도 집회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진짜 한마음이다 극복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그렇게 지쳐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런 행위들, 제발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단. 제발 이미 제기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검증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 여부만 당신이 지으면 될 문제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 이슈가 뭐 우파 진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분열만 가져올 뿐이다라는 이런 걱정이시죠? 정말 해로운 거죠.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모든 걸 다 놓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사실상 뭐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뭐 분석, 또 앞으로의 어떤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사실 토론도 못하고 넘어간 셈이 돼버리니까요. 사실 그 부분이 참 많이 아쉽죠. 뿐만 아니라 뭐 윤미향 사태라든가 뭐 이런 정의기억연대 이런 사태들, 또 최근 북한 뭐 삐라 문제, 아주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법 추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참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도 지금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는 참 보니까 좀 젊은 분들도 많이 블랙 시위라고 해서 많이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정말 비통합니다. 저도 이제 31살에 이제 나름대로 애국운동이라고, 구국운동이라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이제 맞서서 우리가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 그때도 뭐 젊은 나이죠. 30대 초반이니까. 그때 당시는 사실 젊은 사람이 글에 나오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또 많이 힘들었고요, 여건 자체가. 근데 지금은 그나마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재능들을 살릴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나름대로 활동 자금이다,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데, 너무 한편은 부럽고 너무 좀 대견하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뭐 토순이나 뭐 시동이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네네. 유튜브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정말 저도 격려도 보내고, 나름대로 저도 지금은 경제활동도 하기 때문에 저도 후원금도 보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그 젊은이들이 명백하게 거짓 이 선동에 지금 매몰돼 있다는 거예요. 블랙 시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왕이면 이게 진실이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문재인 정권의 어떤 폐악적인 이런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이런 시태에 대해서 나와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외치는데 젊은 친구들 나왔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런데 그건 명백한 거짓이거든요. 조금만 검증만 했더라면은 다 확인될 수 있는 이런 거짓에 그 젊은 친구들 다 매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는 범죄입니다. 우리 애국진영에 정말 젊은 친구들이 그나마 문재인 정권에 들은 위선과 거짓에 깨어나가지고 한 명 한 명이 이게 애국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이 깨어나고 있는데 이 거짓된 선동에 매몰되는 순간 대한민국 미래는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나중에 토순이라든가 이런 젊은 친구들이 받을 상처 그거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감정이 이제 추스를 수가 없어요. 네. 그들이 느낄 그 감정, 느낄 배신감, 남들 믿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선배들, 어르신들은 이런 많은 단체들 주장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명백한 기초 사실관계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명백한 거짓이었던 거고 또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함께 동조했다는 사실을 자기 양심대로 깨닫게 된다면 그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될까요? 또 주위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발 우리 젊은 20, 30대 좀 블랙시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정말 얘기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검증하세요. 스스로. 네?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말 믿지 말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저도 제가 사회운동 오랫동안 해왔지만 누군가 제가 또 제보를 하면요 그 말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하던데요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그 사람의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 내가 검증을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전달할 때는 야, 내가 이렇다. 내가 확인해보니 이렇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내한테 걸러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 충분히 그 정도 영향이 됩니다. 우리 젊은 유튜버들 정말 대단하거든요. 영향들이 방송하는 거, 아유, 뭐 검색하는 거 보면은 이게 근데 하필이면 왜 이 부정선거만큼은 이런 그런 실력들을 발휘 못하는지 제발 부탁드릴게요. 블랙시위에 지금 나가는 거 잠시 중단하시고 단 일주일만이라도 그동안 본인들이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보세요. 정말 본인 그래도 모르겠다.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은 얼마든지 됩니다. 아유,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서북청년단 어떻게 뭐 후원, 지금 거의 뭐 어떤 이런 단체 활동의 전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생계 문제도 걸려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후원 같은 걸 받으시나요? 제가 사실은 뭐 어쨌든 뭐 이미 2004년부터 2008년부터 제가 전업을 했거든요. 그 전에 직장에 있다가 이제 프리랜서로 하다가 이제 2008년부터 그 전업 시민 운동을 했는데 뭐 그 대가는 혹독했죠.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정복 세력들과 맞서면서 정말 네. 죽음도 많이 각오하고 솔직히 그때는 미래를 꿈꿀 수가 없었어요. 네. 내가 미래를 기획하는 순간 저놈들 약점이 잡히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뭐 민주노총, 그다음 뭐 세월호 관련 단체에서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 문제 삼아서 뭐 고발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전과도 많이 뭐 벌금형이나 그 세부적인 전과로 가면 전과 한 18번 되는데 그렇습니까? 뭐 벌금만 개인정보법 위반 뭐 이런 거던데요. 그다음 민노총, 언론노조, 네. 전공로, 종교조, 세월호, 동성애자 이런 자들하고 다 싸우고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운 범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장이네요. 네, 다 공개를 해놨고 네. 뭐 대부분은 사실은 지난 탄핵 정부 때문에 탄핵 정국의 재판이 진행됐는데 제가 재판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탄핵 정국에 제가 강원 본부장을 맡아가지고 내가 전체를 이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포기해야 됐었어요. 그냥 1심에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뭐 열 몇 건이 병합되는 바람에 네. 어째 그래 됐고 지금은 또 뭐 작년부터 이제 제가 또 생업을 좀 같이 하면서 왜냐면 뭐 더 이상 뭐 후원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게 저도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또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 자리는 제가 또 양보를 하고 이제 대신에 이제 서북청년 제것만큼은 제게 주어진 소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자금이 확보돼야 되고 저도 경제적으로 회복한 다음에 또 뭐 뜻있는 분들이 한번 도와주신다면은 네. 빨리 해서 이제 서북청년단 제것만큼 반드시 이거는 이루어내야 됩니다. 저희가 이 화면에 어쨌든 뭐 편집을 통해서 이 후원 계좌를 한번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네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좀 거짓과 싸우는데 많은 힘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정규제 TV에서도 한번 방송했지만 정말 비통한 심정입니다. 지금 우리 이 나라가 코로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어떤 상황인지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의료진의 그 수고로움이나 이런 거 다 아실 텐데 그분들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야 됩니까?
우리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정말 이 문재인 정권, 정말 이 망국 정권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우리 모든 걸 희생하고 거리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 선동해가지고 이 부끄러움을 간직해야 됩니까? 이건 아닙니다. 제발 이 모든 걸 좀 떨쳐버리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미디어 정당이라고 이제 창당을 준비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이제 창당준비위원회 하는 걸 봤는데 너무나도 비통합니다. 만약에 뭐, 일단 저는 대한정당으로는 저도 지지해요. 그 미래통합당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이제 대한정당으로 저 지지하지만, 만약에 이 부정선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토대로 한다고 하면은 접으세요. 분명히 경고하지만 당장 접으세요. 부정선거를 토대로 한다면 이건 명백한 이거는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 위에 시작되는 단체나 정당은 절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결국 내부 분열로 또 와야 됩니다. 이건 이미 뭐 사실 뭐 이제 그래요. 우리 공화당이 이제 뭐 새누리당에서 아시죠? 새누리당에서 이제 분당됐잖아요. 네. 지난 보궐대선 직후에. 그때 당시 저는 강원도당 위원장으로서 제가 분당을 막으려고 끝까지 노력했었어요. 조은진 대표 그분은 이제 그분은 후보였죠. 네. 분당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이제 당원들을 기망했었어요. 사실이 아닌 내용, 거짓된 내용으로 당원들을 기망을 해서 분당을 해가지고 갔는데 지금 우리 공화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때 3년 전이면 벌써 나름대로 충분히 역량을 갖추고 남았는데 이번 총선에 한 명도 못 냈잖아요. 뭐 조은진 대표 스스로도 낙마했지만 이런 결과가 초래한다는 거예요. 거짓에서 시작하는 단체나 정당은 절대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정당을 시작하시는 분들 만약에 정말 다시금 다지세요. 부정선거를 기반으로 만약에 미디어 정당을 창당한다? 정말 중단하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우리 애국 동지들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정말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네. 이 말씀으로 저희가 제가 뭐 우리 공화당이나 미디어 정당 그 뭐 내부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어서 사실 네. 뭐 전혀 언급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거짓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라는 말에는 뭐 100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오랜 시간 멀리서 오셔서 정말 장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거짓을 위해서 굉장히 아주 여러 루트로 노력하면서 호소를 하고 계신데 글쎄요, 조금이나마 이 거짓된 의혹들이 조금이나마 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었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